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런 명사들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앞으로 5강, 6강, 그리고 7강까지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배웠던 말들을 또 그 앞에서 배웠던 그런 명사들을 더 예쁘게 또는 동사들을 더 예쁘게 꾸며줄 수 있는 말들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로 형용사라고 하는 거. 국어에서도 많이 말을 하고 우리 영어에서도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죠? 자, 형용사라고 하는 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성격, 물건의 특징들을 더 예쁘게 꾸며주는 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형용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 문장 속에선 어떻게 쓰이는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형용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사를 예쁘게 꾸며주는 거. 우리가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기능이죠. 바로 그 역할을 우리가 좀 어렵게 말을 합니다. 한정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한정용법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명사의 앞에 쓰여서 그 명사를 예쁘게 꾸며주는 말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명사를 직접적으로 꾸며주는 용법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한정용법들 중에서 또 이렇게 한정용법으로만 쓰이는 그런 형용사들이 있어요. 자, 그런 걸 보기 전에 일단 한정용법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세요? 자, tall이라는 형용사 뭔가요? 키가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한정용법으로 만들 때 여러분이 쓰는 말이 키가 큰 소년이라고 말을 하면 a tall boy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명사 앞에 쓰여서 그 명사를 꾸며주는, 예쁘게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정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only나 very 같은 단어인데요. 자, 그래서 very? 우리가 알고 있는 very는 그게 아닌데, 그죠? 뭔가 매우, 이렇게 예쁘게 더 꾸며주는 말이지만, 여기서 very라는 말은 바로 the very person 해서 이렇게 person을 바로 앞에서 꾸며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thank you very much의 그 very가 아니라 바로 예쁘게 꾸며주는, 그래서 바로 그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형용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울른, 우든 같은 재료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이런 탁자나 아니면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뭐로 만들어졌나요? 라고 말하면 재료를 말하잖아요. 바로 그런 재료들을 나타낼 때 바로 우든. 그래서 wooden box 하면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순서를 가리키는 말 또는 안쪽에서 바깥쪽 이렇게 내부, 외부를 가리키는 말들도 전부 다 형용사로서 명사 앞에서만 쓰이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두 번째 서술용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는 말을 우리가 한정용법이라고 불렀다면 이번에 그 서술용법이라는 말은 문장 내에서 보어로 사용한대요. 보어란 뭐였죠? 맞아요. 우리가 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형식이라는 문장 구조에 있어서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해 주는 거였고 또 오 형식이라는 문장에 있어서 앞에 있는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거였죠. 자, 그럼 우리 to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보어로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또 똑같이 he로 한번 해보죠. 그 사람은 키가 큽니다. 이렇게 해서 흔히 비동사랑 같이 쓰여서 앞에 있는 he를 예쁘게 설명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이 he라는 사람의 상태를 설명해준다 그래서 보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키가 크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서술적인 이런 형용사라고 얘기했을 때 서술적인 용법으로 사용된다고 했을 때 항상 그렇게만 쓰여야 되는 우리 아까 wooden box처럼 재료를 가리키는 말은 이렇게 명사
앞에서만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요 단어들은 반대로 명사 앞에서 쓰이면 안 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he is afraid 이렇게 쓰셔야지 afraid boys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우리 이렇게 지금 형용사를 비동사와 함께 써서 보통 보어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에 뭐 he is afraid도 있고 he is told도 있는데 이렇게 be 플러스 형용사 형태로 아예 수거처럼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몇 개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바로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be likely to.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아마 독해 지문에서 제일 많이 보는 그런 단어들일 거예요. 그래서 be likely, be available, be aware, be consistent, be eligible. 자, 이런 단어들을 보면 뒤에 어떤 것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넣을 수 있는 형태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 be likely 하면 뒤에 to 그리고 동사 원형 1을 넣어서 뭐뭐 할 것 같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be available 뒤에 for를 써서 뒤에 어떤 행동을 가능하게 하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e aware of는 아까 있는 afraid랑 비슷한 그런 형태죠. A로 시작하는 형용사고 이렇게 무엇을 알고 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be consistent with 하면 뒤에 있는 내용과 계속 일관적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be eligible은 두 가지가 옵니다. to가 오기도 하고 for가 오기도 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자리나 자격에 대해서 그럴 자격을 갖고 있다는 거고 be eligible to도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한 행동을 할 자격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be 플러스 형용사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또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바로 be worth입니다. 자, worth 하면 가치가 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be worth 하면 뭐예요? 바로 뒤에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말을 쓰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be worthy. 그쵸? 자, of를 반드시 써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도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he is worth working with us. 자, 그 사람은 뭔가 일을 되게 잘하나 봐요. 우리랑 같이 일할 가치가 있대요. 자, 그럼 똑같이 표현 한번 해볼까요? worthy of working with u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worth일 때는 이렇게. 그리고 worthy가 오면 바로 뒤에 of를 써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명사, 형용사를 이렇게 같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be 플러스 형용사의 형태에는 이 뒤에 오는 것들이 항상 짝꿍처럼 같이 다니니까 아예 하나의 수거처럼 외우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형용사를 기능을 봤다면 이제 형용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어디에 오는지 순서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미 여러분들이 저랑 문장 이런 프레이즈를 만들면서 몇 개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인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게 뭔가요? 그쵸? 형용사랑 명사. 명사 앞에 오는 거. 자, 그런데 명사의 특징에 따라서 올 수 있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가산명사를 가지고 순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관사가 나온대요. 관사 뭐였어요? 맞아요. on, 더 이런 거였잖아요. 보통 그런 단어들이 제일 앞에 나오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라면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부사가 나온대요. 이거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명사를 기준으로 명사를 예쁘게 꾸며주는 말 바로 명사 앞에. 그리고 그 형용사를 더 예쁘게 꾸며주는 말 그 앞에. 이런 식으로 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뭐 항상 이렇게 쓰는 건 아니니까 얘 생략할 수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관사 대신에 명사에다 s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보면서 정리를 해보자. 자, 그러면 mild climate 뭔 말인가요? 그쵸? climate 하면 기후잖아요. 날씨가 좀 온화하대요. 자, 그래서 climate는 앞에 셀 수 있으니까 mild climate 이라고 써준 거고, 반대로 이번에는 형용사를 여러 개로 나열도 이렇게 kind and clever처럼 나열해서도 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scenery 바로 풍경이란 뜻이에요. 그 풍경이란 말을 쓸 때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아요. 풍경 하나 두 개 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그냥 형용사, 명사 순서들 붙이시면 된대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가 안 들어가는 경우에 guy 같은 경우는 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s를 붙여서 handsome guys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순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항상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외우셨나요? 저는 처음 문법을 배울 때부터 자, 이런 건 외워두세요 하고 저희 영어 선생님이 맨날 말씀하셨어요. 그 순서가 바로 형용사가 나오면 순서가 바로 요 두 가지인데요. 바로 뭐냐면 이 아이와 요 구문을 구별하시라는 겁니다. 바로 자, 날씨가 좋다라고 표현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so를 시작하면 so는 이렇게 형용사를 먼저 써주고 day를 써주는 거죠. 근데 반대로 such 같은 경우는 형용사, 명사 순서대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것도 써보면 too, old, lady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으신 숙녀분이란 뜻이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what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what 똑같이 a wonderful day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같이 날씨가 좋은 날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외우는 so 형어명 이제 좀 생각나시죠? such 어형명 요 순서대로 우리가 흔히 많이 쓴다라는 거. 대신에 so나 such가 쓰이면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가 오면 살짝 헷갈려요. 하지만 그 외에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건 how나 what 이런 순서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어땠어요? 형용사가 문장, 명사 앞에 오는 걸 봤잖아요. 자, 이번에는 뒤에 올 겁니다. 왜요? 요런 단어들은 항상 뒤에다 써줘야 된다는 거죠. 한때 여러분 롯데리아 상표명을 말해도 되나? 자, 롯데리아라는 광고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뭐였냐면 라이스버거라 그래서 우리가 두툼하게 넣는 패티 그 사이에 넣는 그 빵 있잖아요. 패티랑 그 고기 패티를 예전에는 번으로 해서 햄버거를 먹었다면 처음으로 나와서 라이스를 그 번으로 만들어서 나왔던 버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나왔을 때 그때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something new였어요. 항상 뭔가 새로운 거를 추구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쟤 뭐지? 그러고 딱 봤는데 요걸 설명할 때 제일 좋은 저의 하나의 예가 되어버렸어요. 자, something이나 anything, nothing 같은 이런 단어들 또는 anybody, nobody, somebody 같은 단어들 no one, anyone, 그쵸? 요런 단어들이 바로 형용사를 쓸 때는 뒤에서 이렇게 꾸며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형용사 가장 기본적인 순서로 써버리면 얘는 틀리는 거고 항상 이렇게 뒤에서 예쁘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분명히 아까 A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뭐라 그랬나요? 그쵸? 앞에서 예쁘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라고 그랬는데 쓰고 싶을 땐 이렇게 얘를
뒤에서 쓰는, 아마 여러분이 독해를 하다 보면 많이 보이는 표현일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다가, 근데 전 다르게 쓰고 싶은데요. 살아있는 동물, 가장 여러분이 많이 쓰는 거 바로 이거죠. 살아있는 동물. 그쵸?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라면 난 좀 있어 보이게 쓰고 싶다라고 할 때 보통 이렇게 뒤에다가 쓰곤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땐 A라는 형용사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서 했던 것처럼 He is afraid. 요렇게처럼 바로 비동사 뒤에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면서 여기까지 한 거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I want to buy something special something for my friends. 자, 내 친구를 위해서 사고 싶대요. 자, 뭔가 사고 싶어요. 아직 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특별하지만 뭔가를 사고 싶다고 할 때, 자, 형용사 순서를 물어보는 거네요. 방금 전에 했었죠? 뭐가 답일까요, 그러면? 그쵸? 바로 이 thing으로 끝나는 요 단어가 여러분한테 힌트를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요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떨까요? Harry and Daniel look very much alike and are often mistaken for each other. 둘이 얼마나 닮았길래 서로 헷갈린다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자, 여기서 look이라는 동사가 여러분한테 힌트를 드릴 거예요. 자, look은요. look은 항상 뒤에 at, up, 그쵸? down on, up to 뭐 이런 단어를 붙여서 뒤에 대상을 써주는 단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look이 단지 혼자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자, 그러면 뭐처럼 보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가 이 형식 할 때 했었죠? 그래요. 바로 look이라는 단어가 오면 feel이나 taste처럼 뒤에 바로 형용사를 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like와 unlike가 있네요. 자, like는 어때요? 그렇죠. like는요. 명사가 뒤에 없이는 절대 쓸 수 없는 전치사랍니다. 그쵸? 근데 여기 뒤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로 그냥 문장을 연결해주는 and만 있으니까 아, 둘이 닮았구나 라는 뜻을 가진 alike라는 형용사를 써서 look alike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또 very much가 또 붙었다고 해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look alike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형용사 종류를 좀 보고 가려고 그래요. 형용사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 중에서도 여러분한테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수량 형용사입니다. 자, 수량 형용사라는 건 바로 가산명사를 수식하는 수량 형용사와 불가산 명사를 수식하는 수량 형용사로 우리가 크게 나눠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가산 명사 뭐였죠? 맞아요. 어를 붙일 수 있고 또는 복수 명사를 만들 수 있는 이 가산 명사를 예쁘게 꾸며주는 수량 형용사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each나 every나 another 같은 단어가 명사와 함께 오는 거죠. 바로 어떤 명사? 단수 명사. 자, 그러면 예를 들면 each passenger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each니까 각각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동사도 마찬가지로 is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a few, several, many, a good number of, a large number of 이런 건 어떨까요? 맞습니다. 양이 2개 이상 있다는 뜻이에요. 좀 이만큼씩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요 친구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말은 당연히 복수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죠. Many students. 어떻게? 뒤에는 그렇죠. are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each, every, another는 특히 every 같은 경우는 모든이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very student라고 쓸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쓰시라고요? 이 반드시 every student라고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사는 is로. 아셨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두 번째 수량 형용사를 갈 건데요. 바로 이번에는 부정 형용사입니다. 뭐지 이거는? 분명히 불가산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 요거랑 좀 비교할 거예요. each랑 every는 각각 또는 모든 이렇게 해석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만 some이나 any 같은 경우 또 either나 neither 같은 경우 그쵸? 여기 제가 한 번 더 써놨죠? every나 each 같은 경우는 자, 특히 either나 neither는 어때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둘 다 아니라거나 말을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some 같이 그리고 또 any 같은 이런 단어들은 제가 왜 명사라고 써놨을까요?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some에는 어땠어요? 요렇게 s를 붙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나 물 좀 먹을래 라고 말할 때 아니면 나 돈 조금밖에 없다 그냥 다 돈 조금 있어 라고 말할 때 자, some 같은 경우는 money로 갈까요? 더 잘 기억하겠죠? money는 쓸 수 없어요. 그쵸? 하지만 some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some하고 any에는 명사라고 써놓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either나 neither나 그 다음에 반드시 단수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either 같은 경우도 each passenger처럼 either passenger 하시면 돼요. 어떻게? 요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렇죠. 바로 1번의 짝꿍인 불가산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그래도 다 단수형 또는 복수형과 같이 쓰였던 단어라면 지금 여기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는 절대 복수 형태의 명사와는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주의를 거의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면 I got little attention. 자, attention, 집중 또는 주의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attention엔 s를 이렇게 붙일 수 없는 단어거든요. 요거 붙이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little 하고 쓰시면 되고요. 내가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면 여기다 하나 더 넣을 수 있겠죠? 뭐로? much. 그쵸? 그래서 여기도 much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구별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제가 정리를 별표로 하나 해놨습니다. 바로 단수 형태의 명사를 사용해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량 형용사는요. 자, 둘 다 같이 올 수 있는 거 앞에 아까 한번 했어요. 바로 a lot of나 lots of나 plenty of 라는 단어들이에요. 또 한 가지가 우리 아까 했었던 some하고 any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일단 다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둘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a lot of 뭘 쓸까요? 그쵸? student 써볼까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다음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할 때 a lot of water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a lot of는 student, water 다 되는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그렇죠. 동사는 어떻게 써요? 바로 뒤에 있는 이 명사들의 특징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a lot of students 하시면 당연히 are로, a lot of water 하시면 is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해야 할 형용사가 있어요. 자, 여태까지 했던 건 이제 그래도 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어 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이번에는 지난 우리 명사 표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보고 갈 겁니다. 자, 더 플러스 형용사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형용사 앞에 더가 붙을 수 없지만 붙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바로 불특정 다수, 그냥 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래서 복수명사처럼 사용한다.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더 rich 하면 바로 무슨 뜻이겠어요? rich people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rich라고 되어 있지만 동사를 항상 이렇게 쓰신다는 거.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엔 더 플러스 형용사지만 단수명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특정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the accused 무슨 뜻이었어요? 그쵸? 기소당한 사람. 그쵸? 그리고 the deceased 바로 돌아가신 분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바로 더 happy. 해피라는 여러분들의 감정 또는 추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왜? 구체적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happiness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독해나 아니면 무슨 기사글에서 봤을 때 이상해요 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 마지막까지 왔어요. 자, 이게 뭔가요? 기본 원형은 하나인데 형용사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뜻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자, appreciable과 appreciative 같은 경우는 바로 appreciate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appreciable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뭔가 무슨 뜻이냐면 평가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evaluate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상당한 이란 뜻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appreciative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하는. 자, beneficial 같은 경우는 benefit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beneficial 하면 the program is beneficial 하면 유익하다는 뜻이고 beneficent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의 성격을 가리키죠. 착한 일 하는, 선행하는 이란 뜻이에요. 자, 요건 제일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뭔가요? 그렇죠. consider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considerable 하면 consider 뭐예요? 고민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considerable은 많은, 상당한 이란 뜻이고 바로 요 considerate가 사려 깊은 이란 뜻입니다. 뭐 요 단어는 당연히 economy에서 온 거죠. 경제의라는 뜻은 바로 economic.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러분이 돈을 많이 아껴 쓰고 막 이런 모습을 나타낼 땐 economical. 자, impressive는 바로 impress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감동을 주다라는 동사잖아요. 그래서 impressive 하면 감동을 주는 거고요. impressed 하면 내가 감동을 받은 거죠. 자, respectable과 respective, 바로 respect에서 온 거예요. 존경이란 단어에서 온 거죠. 그래서 respectable 하면 존경할 수 있는 이고, 자, respect의 또 한 가지 뜻이 뭐였었어요? 그쵸? aspect처럼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espective 하면 각각의 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atisfactory와 satisfying은 바로 그쵸? satisfy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satisfactory 하면 그쵸? 만족하는 이란 형용사고요. satisfying 하면 만족을 주는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문장에 따라서 이 단어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해석을 잘못하시면 큰일 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쉬어가는 문제를 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량 형용사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there were a good amount number of vacant parking spaces available on Monday. 자, 이때요. 뭐가요? 파킹 스페이스가. 그쵸? 자, 주차할 공간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available이 이렇게 뒤에서 꾸며줬어요. 자, 그러면 spaces는 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amount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number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many, 그리고 many employees have been trained to operate the new machine. 자, 앞에서 제가 요건 안 가르쳐 드렸어요. 왜냐면 요새는 잘 쓰지 않으니까. 근데 가끔 나올 수도 있으니까 독해나 이런 데서 이상하다고 여기실까봐 그냥 하나만 보고 갈게요. 자, 요거 쓸 수 있어요. 의미는 우리가 맨날 쓰는 many students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랑 같아요. 자, 근데 골라야 되잖아요. 바로 뭐 때문인가요? employee에 s 붙었죠? 그리고 have been이네요. 아, 여러 명이구나. 그럼 당연히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해왔던 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답이 many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사의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형용사를 예쁘게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특히 파트 7 독해를 할 때 인보이스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보이는 표현들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대신에 한 번씩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